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8월 13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MBC 뉴스 데스크에 나왔습니다. 앵커는 최근 논란의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아주 우호적인 인터뷰였습니다. 또는 편파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2024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기자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종찬 씨는 저는 일제가 다 청산된 것으로만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청산이 덜 됐다. 완벽한 청산이 안 됐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앵커가 지난번에 밀정이라는 강한 표현 쓰셨잖아요.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이종찬, 대개 48년도에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밀정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또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당신 뉴라이트 아니에요 하면은 시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밀정이라고 시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종찬 씨에 의해서 밀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종찬 씨는 그렇게 주장하면 일단 밀정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MBC라는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자칭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앵커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소위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계속 들어서잖아요.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종찬, 결국은 건국절 만들자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게 되어서, 건국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왔던 것이고 없어진 듯 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뿌리 뽑자 이런 각오입니다. 앵커, 지금은 뉴라이트를 이야기하는 보수는 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라고 묻습니다. 이종찬, 그 사람들 보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일본 극우파적인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보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국민 분열적인 밀정, 극우, 극단 이런 용어가 막 쏟아지는 이런 방송이 어떻게 공중파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젖혀두고 본격적으로 제가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48년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밀정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라는 이 발언은 저 유튜브 보면 몰라도 공중파를 쓰는 MBC가 내보낼 수 없는 내용의 국민 분열적 발언입니다. 공중파를 쓰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은 밀정이다 라는 발언이 뉴스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은 YTN 시사정각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으니 일제강점기가 36년에서 4분의 1토막 내어서 9년이 된다면서 이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범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찬의 밀정 발언에 대한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씨의 이번에는 기범조 반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광복절 불참을 선언을 합니다. 정부 여당의 기조가 정상이 아닌데 급기야는 광복 회장이 일본 극우의 기범조 역할을 한다는 발언을 방송에서 여당 핵심 관계자가 하는 걸 보고 기대를 접었다면서 내일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지호 부총장은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니 이 의원은 경축식에 참석하시기 바란다면서도 1919년 건국 주장은 일본 극우가 환호 자격할 논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 쓴 표현이며 이 주장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도 이준석 의원은 이종찬 회장을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하나로 국경일이 망가지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면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 우호적인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중마고우, 즉 이철우 연세대 교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의 부친으로서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50여 년간 알고 지낸 이 회장이 분노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준석 의원은 이어서 지난해 뜬금없는 홍범도 흉상 이전으로 이분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지금 와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면서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부터 이어진 두 분과의 감정의 골을 대통령이 직접 풀어내야 한다. 8월 14일까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국민은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잘못 짚고 있습니다. 이종찬 소송의 본질은 자신이 밀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되지 않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들고 나와가지고 분열적 막말을 쏟아내고 오늘 광복절 행사에 불참해가지고 따로 김구 기념관에서 집회를 열고 거기서 타도 윤석열을 외치게 한 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신의 억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궤변을 쏟아내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런 이종찬 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만 공격했을 뿐 아니라 국가 정통성을 확인하는 주요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불참 이유를 이종찬에 대한 여당 요인의 비판으로 잡은 것도 구차합니다. 이것은 패거리 싸움판의 논리 아닙니까? 차라리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여 불참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는 공적인 이유는 될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문제를 윤석열 대 이종찬 구도로 보는 모양인데 이는 잘못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인 겁니다. 이종찬 씨는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지금 혼동하고 국가에 대한 확립된 정의까지 어겨가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한사코 부정하고 있습니다. 남북대결 구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그런데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의 이성을 확인하는 것이 광복절 경축식인데 이준석 의원은 이종찬을 감싸다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작게 보이지만 큰 실수입니다. 그도 인정하듯이 자신이 안보와 외교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다는 말로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런 실수는 오래 기억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비호한 이종찬 씨는 정보부 간부로 있다가 전두환 정권 때 발탁되어 요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명삼과 경쟁하다가 갑자기 후보를 사퇴, 탈당, 한때 정치적 미아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 편에 섰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기리는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도 참석해서 감동적 연설을 하였고 그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건국 50년을 공언했습니다. 그때 이종찬 국정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합니까? 김대중은 무섭고 윤석열은 만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도 그가 민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이 되었더라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문제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그의 미래에 결코 아름다운 기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홍범도는 항일 투사이자 소련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활동은 항일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보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범도는 항일 투쟁을 한 목적이 한반도 등에 스탈린식 공산정권을 세우려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생도들이 존경하도록 만든 것은 실수였습니다. 육사는 민족사관학교가 아니라 국가사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즉 흉상을 다른 데로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로 옮기겠다는 이 윤석열 정부를 굳이 비판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소련 공산당원으로 죽은 이에게 육사 생도들이 경례를 붙이는 것을 방치하면 장교단이 공산주의에 물들 위험성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된 것은 장교단 속에서 차베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나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충성을 바친 때문이란 것을 이준석 의원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보수 혁신을 들고 나와서 개혁신당을 창당, 3명의 의원을 배출하고 원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한 대결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이단, 그리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역사의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기대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통일 대전략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우선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이종찬 씨가 자주 쓰는 뉴라이트란 말은 공산주의적 활동을 하다가 반성한 다음에 자유민주 진영으로 전향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친일파입니까? 이 전향이 비판의 이유가 된다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싫은 사람이라도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못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 발표한 자유통일 대전략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세를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